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당내 상황 중에 하나는 이제 정책의 의장 조금 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심야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도 사선의 DK 대구 서구 출신인데요. 이 김사문 의원이 결국은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자, 오늘 말이죠. 25만원짜리 이제 싹 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7조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17조 원. 예. 그래서 이거 문제점은 액수도 액수지만 말이죠. 돈도 돈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이게 관련 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성격을, 위헌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이건 받을 수 없다. 입장문을 내놨고요.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스카이데일리, 우리 이제 보수 매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요, 이 탄핵, 그러니까 이제 몰카 이 범인인 최재형이, 이런 인간이 무슨 목사라고, 왜 목사를, 이거 목사라고 키워준 것도 북한이에요. 왜? 목사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존중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경계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모자를 딱 쓰고 우리 한국에 침투해서 공작하는 겁니다. 그 공작의 한 명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간첩 활동질만 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탄핵까지 가짜로 꾸며가지고 이게 걸려들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요, 요 탄핵 음모에 가담한, 그러니까 이제 이 최재형의 경호 및 운전기사 역할을 한 박모 씨, 요 사람이 전면 폭로를 하고 나섰어요. 이 한마디로 해서 이제 두 가지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하나는 이제 중국 청나라 이 건륜 황제의 옥새를 가지고 한중 간의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켜서 탄핵한다. 아니, 외교 마찰 가지고 탄핵할 것 같으면은 뭐 전 세계 대통령들이 맨날 탄핵당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여기에 왕자를 썼었지 않습니까? 이 왕자를 이웃에 있는 주민이 써줬다.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 당시 후보가 밝혔는데, 요게 천공이 써졌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왕자 가지고 탄핵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공작기관 개입 없이는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장비까지 다 사가면서, 그게 스파이 장비잖아요. 스파이들이 쓰는 장비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취재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갖고 가? 그러면 간첩 활동하는 거죠. 정상적인 기자는 카메라를 딱 대고 제가 찍겠습니다 하고 찍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좋아요? 저렇게 찍으면 묻잖아요. 예. 그리고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인터뷰할 때까지는 물어요. 저도 인터뷰할 때. 그런데 이제 뭐 즉각적으로 그런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막 찍을 때, 이럴 때야 이제 묻지 않고 막 찍지만은 몰래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기자 봤어요? 그건 사입 기자죠. 그러니까 이제 공작원을 사입 기자로 만드는 건데, 지는 이번 그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언더커버? 지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몰카라고 안 하고 언더커버라고 한대요. 야, 이 언더커버? 지가 그러면 멀쩡한 목사예요. 멀쩡한 목사가 썼어도 그건 언더커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해괴한 설명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대대적으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요거는 대공 혐의점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야 뭐 언론을 보고 제가 이제 논평하니까 물증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대북 공작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공작원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다. 수차 얘기했잖아요. 대공 혐의점을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뭐 수사할 기관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전직 간첩 요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이거는 간첩이 맞다. 요렇게 펜앤마이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이분을 직접 저도 한번 제가 전화 인터뷰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이 최재형을 좀 분석하는 요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말이죠. 오늘 뭐 이 중요한 뉴스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제가 사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계속 봤는데요. 이게 뭐 이거 하려면 저게 나오고 저거 하려면 또 이게 나오고 그래갖고 계속 헷갈리다 보니까 어제서부터 제가 좀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데 신속하고 정확하고 급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25만 원 준다는 거. 이름은 그럴듯해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인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국회가 없다. 예. 왜? 이건 위법이니까.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선례를 만들어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삼권 분립을 깨는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왜? 지금 관련 법에 따르면은요, 요거는요, 지금 이 관련법이 뭐냐? 헌법 57조예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요게 헌법 57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져요. 그리고 예산 심사, 요거는 이제 국회가 가지고. 그러나 심사할 때 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로 느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 없다는 게 헌법 제57조에 명시하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25만 원 주겠다는 것은 질들벗대로 편성해갖고 즉시 발효하도록 하는 요 못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아예 정부가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만 갖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권을 갖잖아요. 이 행정권의 하나가 바로 예산 편성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포퓰리즘이냐? 모든 국민한테 4개월 내 써야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로 차등 지급해가지고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돈 쓰여지는 액수가 말이죠. 그동안 이게 이제 보니까 한 30%밖에는 쓰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기 진작 효과가 거의 별로 없다. 대신에 말이죠. 이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다수당의 횡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넘어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이런 입법 독주, 특검, 탄핵, 이런 걸로 보면은요, 야당의 이런 무지막지한, 무식한 입법, 이 활동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이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오늘 건강 문제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아니, 왜 출석했어요? 건강 문제 아니라도 출석 안 하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요. 끝까지, 이거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 자, 그런데, 강제 구인하겠다는 겁니까? 강제 구인권이 없어요. 예.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오늘, 건강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발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하라는 것이죠. 이진숙 위원장이 고발 무서워서 나가고 안 나가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진숙은 탄핵에 이어서 고발, 그리고 국정조사에 의해서 국정감사, 완전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진숙한테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방송 자각해보니까 재밌었거든요. 한 번 해먹었잖아요. 잘 우려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렇게 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관련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성원이 더 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지지 없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버티고 싸우십시오. 예. 그리고 정점식 말도 많고 사단이 컸던 이 정책의 의장에는요, 결국 제가 어제 심야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선의 태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정식 의원이 사의를 밝힌 지 이제 하루 만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이제 대표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19대 총선서부터 대구 서구에서요, 4연속 당선된 사람이고, 행정고시 33회 공무원 출신이고요, 대구시에서 공무원을 쭉 해오다가 이제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보건복지위에서 간사, 그리고 정계특위의 간사, 그리고 기재위원장을 지냈고요, 초재선 때는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자, 그 나름대로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까지는요, 당 민생경제안정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경제총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과거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끝냈을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 중앙선대위에서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자, 이걸로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친한 게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개파색이 비교적 엷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이고 동료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력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지금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을 했다? 그러면 코드가 맞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 밑에서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정부 이 탄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막 우려할 만한 정책적인 마인드로만 본다면 우려할 만한 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검증을 받은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조금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당 정책의장과 관련해서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국민의 불만이 지금 아주 하늘을 아주 찌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검과 탄핵 요건데, 요거 해도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탄핵 얘기를 보면은요. 자, 방통위원장 탄핵, 이거 어마어마하죠. 맨 먼저,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한 것이 이제, 작년도 8월 23일인데, 73일 뒤인 11월 9일 날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의하니까 이제 내려왔죠.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이제 한 달 반쯤 있다가,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난 6월 27일 날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래서 이제 또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섰는데 7월 25일 날 또 탄핵안을 발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7월 31일 날 취임을 하는 겁니다. 딱 하루 근무했는데 8월 1일 날 탄핵안을 발의해요. 이게 정당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이것만 했느냐? 아니올시다.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김홍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고, 검사 4명을 지금 법사위에서 조사한다. 그리고 4명을 차례차례 지금 이제 탄핵한다. 탄핵 청원을 한다. 그래서 1번 타자로 김영철 검사를 지금 이제 14일 날 소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백신, 박상영, 어미준, 요런 분들, 그리고 이상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진숙, 국회 본회의 다 끝났죠? 자, 요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철저하게 탄핵 국면으로 지금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검사 탄핵.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끝났고,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청원은 8월 14일부터 검사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위한 청원 단계를 한 자리 이제 쿠션을 넣어갖고 들어가는 거고, 역풍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검사 탄핵은 바로 들어가고, 8월 14일부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탄핵 대상들 이거 나가겠어요? 우연불법적인 이런 법사위 회의에 안 나가죠. 나갈 수가 없죠. 나가서는 안 되죠. 여기에 한 20여 명을 부른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진숙 검사, 그 다음에 이 탄핵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법으로 가자. 요런 얘기밖에 안 되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현재 말이죠, 탄핵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요, 탄핵은 7번, 특검을 10번이나 지금 내놨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국회가 맞느냐? 그래서요,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대단하다. 이러다가 역풍 맞는다. 이런 우려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는요, 반드시 그 역풍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여론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최재영이가 말하자면 간첩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심증은 없지만 간첩이다. 그래서 이제 수사당국에서 이제 이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 경찰로 넘겼으니까요. 이거 문재인이가 이런 사태를 다 알고서 대공수사권을 넘겨줬는지까지도 이게 좀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최재형이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었어요. 탄핵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민주당 통째로, 이 민주당이, 이게 말이죠, 민주당 내 빨대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미 진보당 출신들이 지금 3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7월 달에 왔잖아요. 이거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재형이가 이 탄핵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게 시나리오를 꾸몄다고 하는 요 이제 양심 선언,
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상당히 저는 신뢰성이 크다. 그래서 요 보도를 보면은요, 우선요, 최재형이하고 요 가짜 탄핵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핵심 인물이 말이죠. 전통 무용가로 되어 있는 박모 씨, 57세예요. 그러면 이 박모 씨 57세가 자, 어떻게 해서 최재형이 엮이고 됐느냐? 요 박모 씨는요, 그 지금 이제 이 천공의 정법 강의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천공하고 이제 알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최재형이하고 쏙 빠지게 됐느냐? 최재형이 유튜브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질문 답변을 하다가 하려고 접근을 하면서 최재형한테 포섭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접근했는데 얼떨결에 이제 운전기사로 되고, 그리고 이제 경호원까지 역할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생활을 쭉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밀 공작에 빠져들은 거예요. 예. 이게 공작 기관의 공작 조정, 공작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전통무역가인 박 씨가 최재형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만나면서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어디 가서 찍느냐? 장소는요, 천공의 사택에 가서 찍어요. 이게 이제 동로가 평창도에 있는 가옥인데, 예, 천공이 제자로 돼 있으니까 평창동 가옥 가서 찍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창동 가옥은요, 이게 이제 이 박 씨가 천공이 이제 자기 은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접촉했던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 최재형이는 말이죠, 인천에 있는 A호텔 사장이랑 함께 이 평창동 일대 현장 탑사도 쫙 했다는 겁니다. 왜? 북한한테 치밀하게 공작을 다 내용을 갖다가 계획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치밀합니까? 그런데 이 천공 선생의 천공의 이 가옥, 개인 가옥인데 요 가옥은 어디냐? 저도 여러분께 이제 보게 드린 것 같아요. 네,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심정민 소령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던 평창동의 조그만 정원, 바로 이웃집이 바로 천공의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 요 이제 탄핵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요 집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송, 그러니까 서울소리에 이제 요 영상을 찍었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이 박 씨가요, 옥새, 청나라 이 옥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합을 중재한 증인으로 출연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박 씨가 전부 다 녹취했습니다. 이 녹취 내용을 스카이데일리에 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탄핵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제 천공의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소재를 청나라, 중국 국보인 청나라 옥새를 통해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이거를 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임금왕자, 이거 쓴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이웃 주민이 이제 써줬다. 이렇게 해명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 천공이 써줬다. 자, 그래서 최순실 씨를 통한 이 박근혜 탄핵하고 유사한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무속인에 농락당하는 대통령 부부, 이런 이미지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최순실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옥새를 가지고 왔으니까 청나라 옥새를 가지고 중국하고 외교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도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최재형이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떠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박 씨가 볼 때, 이거 나한테도 이거 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약속을 했느냐, 최재형이가. 요거 영상 촬영에, 그러니까 한중 외교 배당 시나리오 영상 촬영에 이제 협조했으니까 요게 문제가 되면은 이재명이하고 주한 중국 대사하고 만나서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망명시켜주겠다. 그래서 신변을 보장해주겠다. 요렇게 했는데 요게 전혀 그 약속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박 씨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기당했구나. 이거를 뒤늦게 박 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소리에 내보낼 이제 영상 다 찍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3월 28일 날 서울의료센에서 내보내게 돼 있는 영상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 박 씨가 전부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나중에 오니까 삭제한 건 아니고 사본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심할 수밖에 없구나. 헤어져야 되겠구나. 결별을 마음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최재형이가 말이죠. 허위 제보 음해를 통해서 본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다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해치겠다. 이런 또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별을 결심하고 스카이 데일리에다가 이 녹취록을 전부 다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카이 데일리가요. 최재형한테 이제 취재를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천공이 대통령이 되는 부적이다. 이렇게 건네주는 시나리오로 소리소리에 녹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잠시 뜸을 들인 후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문자로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최재형이는 간첩이다. 이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재형이 이 옥새, 이게 이제 옥새예요. 청나라 건융 황제의 옥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말이죠. 삼희당 정감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당 정감제. 요게 이제 청나라 옥새고요. 요 청나라의 옥새를 안고 있는 이 최재형의 모습. 요걸 보십시오. 요걸 가지고 이게 이제 부적이니까 요거를 윤 대통령 부부한테 주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중 간의 외교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나 마찬가지다. 요런 식으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야, 참 야무지죠, 꿈도. 이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게 대남 공작의 일환으로 지금 북한이 이제 침투시킨 요원이 맞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직 간첩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가만 있어봐요. 제가 여러분께 그 부분만, 이 김건희 여사 관계 문제인데요.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최재형의 어떤 그런 행적이 김건희 여사를 어떤 의분의 어떤 정의감에 휩싸여서 자꾸 이렇게 강변하잖아요. 그런 거냐, 아니면 이제 대남 공작의 일환인 거냐 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몰카를 하고 무슨 뭘 찍고 이런 게 대남 공작원 수준의 상당히 치밀하고 강력한 동인이 없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일반 사회인이, 종교인이 그냥 어떤 정의감에 넘쳐서 뭐 사진을 찍겠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형국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하고 전직 간첩이 증언한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말이죠. 요거와 관련해서 조배수 의원이 이제 요거 이제 최재형이 야 네가 목사야 하고 난리를 친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 원래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선물을 수술을 하는 거라면 띄워보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라고 생각하고 보안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부인이 그 당시에 정치와 이 선거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심신이 지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신뢰를 했는데 이런 신뢰를 이용해서 몰카 공작을 한다는 게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이 신뢰 배신하는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영부인이라는 분이 저렇게 선물을 수술을 하는 거라면 일반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잠깐만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자, 그럼 좋습니다. 좋아요. 예. 쳐요. 그럼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잘못 가면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몰카를 딱 계획을 해가지고 딱 여기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고요. 목사 맞아요?
지금 말은 못하잖아요. 목사 맞냐고 그러시는데요. 목사 맞고요.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했다고 봐집니다. 제가 저런 예. 얘기를 들을 때 네. 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배수 의원이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공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에는 이제 조배수 것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송석준 의원도 또 한마디 했는데, 예, 송석준 의원도 아주 야단을 많이 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청문회 석상에서도 이제 그렇고 보면 이거는 대남 공작원이 확실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사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지만은 뭐 대공수사 요원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경찰 합동할 때 이 합동팀을 만들어서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관련 정보를 대주고 그래서 합동 수사의 새로운 지금 이 환경에서 전형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